첫 시간에 뭐 배웠어요? 배운 게 지적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 목적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뭘 배웠죠? 지적의 3요소.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적의 3요소부터 출발하는 걸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바로 지번까지 우리가 배웠죠. 지번이란 그러면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목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지번 그러면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지번은 뭐예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사람이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죠? 이름. 그래서 가로 열고 이름이라고 딱 써놔요. 이름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목은 뭐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지목은 뭘까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되거든. 성별. 자, 그러면 이제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 그럼 성별은 몇 개예요? 사람의 성별은 2개. 남성, 여성. 땅의 성별은 28개. 그렇죠. 9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자, 그러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도지의 주된 용도. 용도에 그 빨갛게 쳐놨죠. 그러면 용도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용도 밑에. 그러면 초지의 주된 형상. 이름은 X가 돼. 우리나라는 지행지목이 아니거든. 자,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X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용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 오케이. 그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겉에다가 몇 개? 28개. 그래서 28개입니다. 그래서 28개. 자, 공법에서 건축물의 형도는 몇 개예요? 29개죠.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는, 과거에는 그러면 출발할 때 건축물의 형도도 28개였었어요. 그 지목도 몇 개? 28개. 근데, 자, 그러면 우리 건축물의 용도가 하나 더 늘어서 공법에서는 야영장까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목은 몇 개다? 28개. 그러면 우리 공법의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 29개라는 거. 지금 착각하신 분이 여기 2분 앉아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오류는 퍼뜨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퍼뜨리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누가 오류를 퍼뜨리면 안 돼요. 지목은 몇 개다? 28개야. 29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이란. 자, 면적은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 읽었어요. 가족에 해당되네, 가족. 면적은 가족이라고 써놓고, 자, 그 면적은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가족에 해당되는 거야. 자, 가족이 소중한 거면 가족과 관련돼서 그럼 가족이 소중하듯이 우리 면적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5개짜리가 되고요. 그러면 면적에 출발할 때 그 면적의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거기에다 살짝 줄 쳐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평면상의 넓이. 자, 수평면상의 넓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 수평지적이면서 평면지적이 되네요. 가로 열고 옆에다 써요. 가로 열고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살을 조금씩 붙여놔야 돼. 그러면 면적이란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 그럼 3차원 지적이 아닙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입체. 이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학개론 지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3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때 X. 1차 공부 학개론 지문 정도는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해주고. 자, 그 밑에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오네. 경계. 자, 경계라는 것은 그러면 필지별 줄쳐놔요. 필지별. 지행별이 아니야. 항상 그런 중심키를 잡아놓으라는 거야. 필지별 줄쳐놓고 지행별. 그러면 지행별로 이러면 틀려요. 지행별이 보면 비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예요. 자, 좌표와 관련돼서는 지적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거기에다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것 줄 쳐다봐요. 그러면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그게 좌표예요. 그러면 좌표와 관련돼서 봐봐요.
여기에 무슨 축이에요? X축. 여기에 Y축이죠. 이게 뭐예요? 직각이죠. 자, 이거는 이제 평면이네요. 평면. 요거는 그러면, 자, X축이죠. X축은 그러면 종선이에요? 행선이에요? 행선이죠. 행선. 요거는 뭐예요? 정선이죠. 종대. 그러면 우리 학창시절 때 종대로 서봐라 그랬더니 종대가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종대로 서라 그랬더니 저쪽 행대로 가서 옆에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일명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고문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면직각, 정선각, 정선각 행선의 교차점을 뭐라고 그래? 좌표. 그렇죠. 그게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걸 그걸 일명 뭐라고 그래요? 좌표라고 그런다. 좌표.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이제 부수적으로 지번 부여 지역 찾아서요. 지번을 부여하는, 그만 지번 부여 지역이 뭘까요? 가로 열고 기준이라고 써요.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이게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동리야, 엄면이야? 동리. 엄면으로 장난을 많이 쳤고요. 그게 엄면 X라고 써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위 지역이 행정구역이 그래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행정구역 X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그동안 제일 많이 우려먹은 것은 동리를 엄면으로 제일 많이 우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단위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건쳐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지번 부여 지역. 자, 8번에 경계점에서 점자 행강변자 나와요. 점. 경계예요? 경계점이에요? 경계점이죠. 그러면 선의 굴곡점 줄쳐놓고 선의 굴곡점. 그 다음에 거기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쳐놓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미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도예 형태로 도예에다 가로를 쳐요. 도예.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면서 좌표를 가로를 쳐봐요. 그러니까 얘는 호시탐탐 두 개를 노리고 있거든. 도예와 좌표를 살짝 장난친다고.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면의 도예 형태를 뭘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예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경계점이라 말한다. 어때요? X. 이거 그러니까 도예. 이건 또 사실 외울 것은 없어요. 자, 앞에 도예 형태로 해서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그림도. 그럼 앞에 뭐가 붙었는데? 지적도, 임야도, 공통점은 도면이거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뭘까요? 좌표죠. 그러니까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러니까 항상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걸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자, 경계라 하면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점이죠.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라 무슨 점? 경계점. 좀 꼼꼼하게만 확인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자, 지번 부여지역, 즉, 지번에 부여하는 기준을 배웠고요. 경계점을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9번에 무슨 이동이 있죠?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그 밑에다가 자기가 조그맣게 써봐요. 6개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를 스스로 한번 써봐요. 자, 썼어요? 그러면, 자, 써봤으니까, 새로이 정하거나 1이라고 써요. 동그라미 1. 변경 2. 4번 써리 말써.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일까요? 다를 이자죠. 그러면 지금 새로이 정하거나, 이거는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도 법률에 뭐라고 잡아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포섭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옆에다 주의라고 써서 말한다 옆에다가 요 지문을 주의라고 자기가 한번 써서. 자, 이 지문에 대해서 자기가 뭐예요? 좀 연습이 돼야 돼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 지문 어떨까요? X일까요? 올까요? X죠. 이거는 국법의 토지 이동의 개념이야. 이유는 왜 그럴까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포섭을 못 시켰거든. 근데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10명 중에 9사람이 틀려. 9사람이. 자,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르리. 그러니까 달라지는 것. 이래서 자기가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신법에서 토지 이동의 개념은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다. 이 지문 만만치 않습니다.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올 때. 그러니까 자기가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리할 때 특히 이 지문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토지 새로이 정한다. 그러면 무슨 이동이 있어요? 토지 이동 사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이 되네.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이란 그러면 여기 봐봐요. 또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거 봐봐요. 자, 지적의 3요소. 이제 조건만 사로 나와야죠. 이게 이 11월 달부터 이거 몇 번 했어요? 10,000번이 넘어서 10,000번이.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서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 되죠.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종류? 8종류. 그러면 8종류 그럼 머릿속에서 조건반사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아일? 지적하일. 이게 안 나온 사람은 지금 비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야. 비정상적으로. 그러면 지적 공부 8종류.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임야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토지대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무슨 도? 지적도.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를 전환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제 믹싱을 하면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은 그러면 임 동그라미.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등록 전환이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에서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임에서 토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등록 전환은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등록 전환은 따로 별표 3개 해놓고 우리 등록 전환에 가서 아주 잘 배우라고요. 자, 분자는 뭐예요? 나눌 분자죠.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 분할의 반대말은 합병이죠. 분할의 반대말 그랬더니 할분. 이러면 큰일 나요. 합병이죠.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러면 시험장관 마음이 급하죠. 그러면 거기 끝에다 하나 써놓을래요? 청량의 X네.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죠. 자, 27회 원장 갑시다. 다음 중 틀린 것.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청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 설마 몰라서 틀렸겠어요? 자, 몰라서 틀렸겠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서 틀린 것이 그죠? 혼수 상태에서. 3. 2차 봐봐요. 공시하고 세법 마지막 시간에 가면 혼수 상태입니다. 혼수 상태예요. 시험장 가면 체력이 뭐예요? 일정은. 봐봐요. 1교시에 1차. 1교시 몇 명이에요? 한 35명 정도에서 한 30명이 출석을 해요. 시험 열심히 봐요. 근데 2차 1교시에 가면 절반으로 줄어요. 자, 30명에서 15명밖에 안 나와요. 자, 2차 2교시로 가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농사 다 졌다. 공법이 이제 머리카락인 것 같고. 그럼 2차 2교시에 가면 합격할 사람만 남아있어. 기껏해봐야 6명, 7명이 남아있습니다. 뭐, 가보세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끝까지 버텨야 되는, 끝까지 버티면 버티지를 못해요. 자, 봐봐요. 2차 1교시 공법을 봤더니, 되게 어렵게 본 것 같아. 막상 시험지 맞춰보면 되게 점수가 잘 나와요. 저한테 간혹가다 시험 끝나면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올해는 합격입니다. 너무 쉽게 풀었어요. 합격하면 발표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다 떨어진 사람이야. 시험은 뭔가 쉽게 풀었다라는 것은 뭔가 함정에 뭐에 당했다라는 거야. 함정에. 근데 봐봐요. 근데 함정에 안 당하고 어렵게 푸는 사람은 내가 40점 가락이 아닐까. 막상 맞춰보면 한 65점, 70점이 나와. 7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푼 사람은 뭔가 함정에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셔야 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2차 2교시 가니까 봐봐요. 여기 몇 개 지문이에요? 여기 480개 지문. 여기 480개 지문이야. 여기는 40개 지문이니까 240개. 봐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480개, 240개 더해봐요. 더해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장편 소설을 한 건 읽는 뭐예요? 몇 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장편 소설을 1페이지부터 읽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 체력도 좀 안배를 해요. 1교시에 적절하게 몇 프로? 한 50% 체력을 안배하고요. 여기 2차 2교시, 1교시에 25% 체력을 안배 좀 하면서. 그러니까, 체력 1교시에다도 뭐 체력을 다 쏘아가지고 2차 1교시에는 손이 떨려요. 떨려요. 우리 고시 볼 때 과목이 몇 과목이었냐? 9과목이야, 9과목. 지금은 4과목이 되지만, 9과목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 과목이 들어가면 몇 분인지 한번 볼래요? 뭐예요? 150분이죠. 150분이면 시간상으로 봐서는 몇 분이에요? 2시간 반 동안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고시 볼 때는 뭐예요? 일주일 전부터 물을 안 먹었습니다. 왜? 화장실 때문에. 나가면 끝장이거든. 끝장입니다. 그래서 인권유린이라 해서 요거 봐봐요. 2차 1교시하고 2차 2교시하고 그래서 과목을 나눠놓은 거야.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문제. 옛날에 저기 뒤에 뭐예요? 우리 시험장에 저 뒤에 깡통 하나 갖다 놓는다. 깡통. 완전 인권유린이라는 거야. 인권유린이라. 그래서 형님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과목을 나눠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놓게 되니, 여기. 그러면, 선생님, 1차 1교시에 뭐예요? 1차 1교시에 공법을 그러면 2교시 과목으로 떼어놓지. 떼어놓지. 왜 공시하고 세법을 마지막 시간에 하느냐? 공법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부족하다 보니까 중개사법 빨리 푸고 공법에 투자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개사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안 당해봐서. 계속 당해봐야 돼, 문제 풀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한 50개 조문이 되거든. 몇 년 우려먹었죠? 30년을 우려먹었어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에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특히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인지라 문제 자꾸 틀리면 어때? 짜증이 나니까 집어던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어밍을. 그러면 봐봐요. 우리 이제 27회 갔더니 봐봐요. 27회 때 요 지문이 나왔네.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4번에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측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어때? X일 거죠. 자기가 지금 눈이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요 지문에서 뭘 못 잡는 거예요?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야. 합병의 논점은 대표적으로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논점이 되는 거죠.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줄쳐놔봐요. 딴 데 줄쳐놓을 필요가 없고요. 지적 공부에. 왜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 왜 지적 공부에만 줄쳐놓을까요?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 지목이 달라져야 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라는 거.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지목 변경 한번 시켜보죠.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대라는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 뭐예요? 경계죠. 요거 뭐예요? 그랬더니 모서리. 이러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목 변경 끝에다가 청량 X라고 써놓으라고. 지목 변경도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량 X. 그러면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뭘까요? 청량 X. 공통점은 둘 다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지목을 영어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해 먹고 있을 건지 자기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 정도.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 올해 2.5점짜리 나옵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절차가 올해 출제되니까 그 전초전으로서 영어부터 정확하게 잡으라고. 그러면 축적 변경 무슨 도예요? 지적도. 그러면 지적도 줄 한번 쳐놓고 어디에서 어디 축적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 가는 것은 축척 변경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근데 이제 대충 공부해서. 그럼 봐봐요. 사람들이 이제 혼수 상태니까 잘 봐봐요. 축척 변경이란 도면에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도면이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도면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도. 그럼 축척 변경 밑에다 끝에다가 써요. 축척 변경은 임야도는 뭐예요? 결론.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임야도는 뭐 된다? 제외. 무슨 도에?
지적, 항상 요 자리.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축척변경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꼭 두 군데를 하긴 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 더 지적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저희가 논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문 자체. 지문 자체에 뭐예요? 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맥. 그러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30분 안에 다 풀거든. 그러니까 무슨 도, 지적도, 요것도 하고, 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자,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과 분할과 합병과 지목 변경과 축척 변경의 공통점은 뭐예요? 토지 이동이네. 그럼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러면 봐봐. 26회 때 언정을 한번 가볼까요? 25회 때, 26회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자, 한번 26회 때 기출 문제 행태를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 자, 분할 2번 합병, 3번의 신규 등록, 4번 소유자 변경, 5번 축적 변경. 정답은 4번.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정답은 4번이죠. 자, 4번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은 결론 나왔죠. 토지 이동의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 자기가 그러면 요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러면 봐봐요. 거기 어떤 학원에 가면 봐봐요. 신규 등록에다 신자 동그라미. 등록 전환에서 등자 동그라미. 분할에서 분자 동그라미. 합에서 합 동그라미. 지목 변경에서 지자 동그라미. 축적 변경에서 축자 동그라미. 그래서 어떤 학원 가면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외우라고 그런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은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야. 요령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 그러면 거기 토지 이동의 사유는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론적으로 뭐예요? 토지 이동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지금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봐봐요. 요렇게 지금 이제 요번 달에 이제 공부 요령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7, 8월 달이면 늦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야. 딱 이제 기회. 마지막 최종 5월달. 그러니까 자기가 요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봐봐요. 요 문제를 풀 때 토지 이동의 개념을 풀어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알면서 접근하는 방법. 요게 있겠죠. 어떤 사람은 토지 이동 사유를 첫자 따서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럼 후자로 외웠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 앞으로 오리걸 따른 발전성이 절대 없어. 실력이 안 붙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 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뭐 여기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이죠.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기가 그냥 첫자 따서 외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후자인지 전자인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전자가 늦더라도 전자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챔피언이 되고요. 점수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점수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등, 분합, 지축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는 잘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막판에 실패한다는 거야. 7.5 나오더라도 토지 이동의 개념을 외워서 이걸 하나씩 잡아가는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읽어볼래? 권리죠, 권리. 그래서 소유자로 읽은 사람은 앞으로 발전성이 없어. 권리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리고 뭐 맨날 뭡니까? 저 집에 가서 책장만 넘겨본 사람은 뭐예요? 책장만 넘겨놓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할 때 5, 6월 때는 진도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1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충 읽는 발전성이 없다는 거야. 발전성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안 배운 건 아니거든. 3, 4월 달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여기 처음 오늘 달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처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배웠으니까 뭐예요? 진도의 연행, 뭐예요? 내용에.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질. 그래서 5, 6월 때는 질적으로 공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질적으로 공부하려면 봐봐요.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문제를 본 사람은 봐봐요. 여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 말은 반대해서 가면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권리관계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같거나. 그러니까 눈을 째려보고 뭐예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 권리잖아.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별 공시지가.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아니죠.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토지의 표시가 뭐였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잖아.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죠. 왜 토지의 표시를 왜 까먹었는데 또 얼마 주고 까먹어요? 뭐 까먹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왜 까먹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까먹는 사람은 제가 500원 드릴게요. 요즘은 뭐 주머니에 500원 5개를 넣어가지고 가네요. 500원. 선물 주려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개별 공시가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리걸 따는 정리정돈하면서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질로 공부하라. 질로 공부하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개념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어야 되고요. 그러면 10번에 무슨 정량이 있죠? 지적 정량. 그러면 용어 정리됐으니까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합육시가니까 지적 정량이네. 그러면 지적 정량이다.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거. 무슨 정량? 지적 정량.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얼굴에 나타나요. 내용을 모르더라도 뭔가 감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밑에도 한번 가로를 쳐봐요. 경계, 두 번째 경계 가로, 좌표 가로, 그 다음에 면적 가로. 그럼 어떤 문제집을 보면 뭐예요? 다음 중 지적 정량을 설명한 것 중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럼 한번 읽어봐요. 경계. 자, 또는 좌표와 뭘 정하는 정량? 면적을 정하는 정량. 그러면 지적 확정 동그라미.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한다 동그라미. 근데 이제 만약에 뭐 긁어 부스럼이야. 만약에 지적 정량이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 이러면 맞아요. 근데 지적 확정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을 제외한다. 이러면 어때? X야. 그렇죠? 그러면 제를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와서 선생님 지적 정량의 개념이 선생님 꼭 지적 확정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한다.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들어가도 맞는 지문이야. 봐봐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을 무슨 정량? 지적 정량. 특히 지적 확정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해서 무슨 정량이다? 지적 정량이다. 그러면 사족이 잘 말해 포함을 제로 건지면 X다 오다. X. 그것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적 현황이야? 확정이야? 확정에다 형광펜 쳐놓고요. 이제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 항상 뭡니까? 자, 확정 정량이 나올 때는 자꾸 여기 봐봐. 확정을 동그라미 쳐놓고 현황을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확정과 현황이 시험 잡으면 같은 글씨로 보여. 같은 글씨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확정과 현황 정량은 같아 달라요? 달라. 그리고 확정 그러면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놓으라고. 도시개발사업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정량이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이야.
그러니까 지적 확정 정량은 확정이야. 확정인지 현황인지를 잘 살펴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는 사람. 이제 우리 형님들 봐봐요. 지적 확정 정량이란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게 한 정량. 무슨 정량? 지적 확정 정량. 자, 한번 볼까요? 신규 등록이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기 위한 정량을 말한다. OX, X. 이거는 신규 등록 정량이 아니라 지적 확정 정량이에요. 허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지적 확정 신규 등록 정량이 되려면 이게 빠져야 되겠죠. 여기 봐봐요. 신규 등록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정량. 이게 신규 등록 정량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정은 무슨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죠? 그러니까 맨날 논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논점, 그 지문 자체의 키워드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지적 확정 정량이란, 자, 도시개발사업이 주신기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정량. 그게 무슨 정량이다? 지적 확정 정량이다. 자, 이번에 지적재해조사 정량이죠. 근데 지적재해조사 정량 개념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적재해조사, 지적재해조사가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뭐예요? 거기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그걸 출전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 풀면 여기에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이러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무슨 정량이에요?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이야.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청량 옆에다가 가로 읽었어요. 뭐라고 써놨죠? 가장 최근 도입이라고 써요. 가장 최근에 도입한 거야.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거든. 13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무슨 청량이냐? 지적재해조사 청량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의 내릴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지적 기준점이 나오네. 지적 기준점 찾았어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삼각점, 형광 펼쳐놓고요. 자, 지적 삼각점만 형광 펼쳐놔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뭐라고 그래?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기준점. 그러면 지적 청량 기준점, 그래서 아까 지적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청량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지적 기준점. 그럼 지적 청량 기준점은 몇 개냐? 써요. 3개가 있어요. 자, 지적 청량 기준점이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 이게 3개야. 3개. 그렇죠? 3개야.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지적 청량 기준점 몇 개? 3개. 읽어봐요.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이야. 그러면 여기 국가기준점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공공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럼 지적 청량 기준점에서 시험 범위는 뭐죠? 지적 기준점만 시험 범위야. 지적 기준점. 일단 이게 어디에서 파생된 건지도 잡아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점이죠? 지적 삼각점이죠. 그러면 지적 삼각점하고 삼각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의미가 완전 달라요. 삼각점. 의미가 요 삼각점은 뭐가 되느냐? 국가 기준점이 돼. 그래서 오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르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풀면 지적 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을 말한다. 어때? X. 꼼꼼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른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두셔야 돼요. 자, 16회 때 그럼 봐봐요. 지적 삼각점은 어떻게? 그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다. 도면에다 그려져 있다. 거기 밑에 있잖아. 무슨 점? 지적 삼각점. 요거는 뭐예요? 지적 삼각 보조점. 요거는 지적 도건점. 16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자, 여기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기억은 지적 삼각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맞네요. 무슨 점이니까?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요. 자, 그러면 지적 기준점 몇 개? 3개. 그러면 기초 청량도 몇 개? 3개. 그래서 요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자, 기초 청량이라고 써요. 자, 기초 청량은 3개라는 거야. 기초 청량은 그러면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건 청량을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의미는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의미 잡아놓고요. 그러면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또 하나 개념적 요소를 하나 잡을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지적 11번, 지적 확정 청량. 자, 찾았어요? 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써요. 자, 이제 지적 청량의 개념을 받으려면 지적 청량 수행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지적 청량 수행자가 누구 있어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업자는 뭐예요? 설립등기함으로써.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지적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 자, 그러면 최근의 문제 봐봐요.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되었대. X. 누구 등록하나?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요거 정리정돈을 딱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모든 이제 배울 준비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배울 준비는 다 됐고, 하나 더 이제 기본적인 걸 우리가 잡아야죠. 그러면 다시 이제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야. 더 이상 시험범위 아닙니다. 여기만 딱 정. 그럼 저희가 요걸 보는 순간,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이게 뭐가 두 개가 떠올라야 돼.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 즉 시도지사 등록사항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과거에는 뭐였죠?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자, 3번에 보니까 거기 네모 3번을 봐봐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는 앞으로 이제 뭘 구축해야 돼? 이제 빼대를 구축해야 돼. 이제 혈액순환은 이제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핵심 정리 밑에 가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여백에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써봐요.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 공시법령을 배울 때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그 여백에다 딱 해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 관계 딱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항상 공시법령을 풀 때 대장, 등기부. 자, 이제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장이 뭐예요? 사실관계. 그래서 지적제도. 여기에서 이제 뭐가 탄생해요? 자, 밑에다 써요. 이게 지적이라는 거잖아. 지적제도. 이거는 뭐예요? 등기제도죠. 자, 지적제도는, 그러면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적은 사실관계가 주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항상 대장은 사실관계가 주고 등기전은 권리관계가 주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이제 사실관계 주된 공식, 권리관계 주된 공식.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369네. 토지대장 369. 자, 토지 등기부도 369. 지번이 일치, 불일치? 일치. 그렇죠. 일치. 자, 어느 날 369가 370으로 바뀌었어요. 지번 변경을 가져왔어요. 지번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선대장. 자, 선대장 뭐가 돼? 후 등기가 되네. 그걸 뭐라 그래? 정기 촉탁이 되는 거야. 자, 등기 촉탁이면 369를 370으로 이렇게 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 자, 이거 등기 촉탁을 애우고 있는 사람들 봐봐요. 어떤 이제 보나마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등기 촉탁의 종류를 애울 생각을 해요. 진짜 챔피언은 등기 촉탁의 사유를 애울지를 않거든. 자, 봐봐요. 등기 촉탁이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등기 촉탁이죠. 자, 여기로 올라가 볼까요? 읽어봐요. 사실관계. 그죠? 사실관계의 변동이. 그러면 등기 촉탁 원인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관계의 변동이다. 그럼 벌써 봐봐요. 자기가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딱 하나만 물어보면, 여쭤보면 알아요. 자, 봐봐요. 읽어봐요. 분할.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공부가 그러면 한다, 안 한다 모르는 사람은 지금 공부하는 요령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봐봐요. 분할 한번 시켜볼까요? 몇 필지? 두 필지죠. 면적, 경계, 좌표. 그럼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 면적은 사실이죠. 그럼 대장이 먼저 바뀌고 뒤에 등기부가 바뀌어. 그걸 읽어봐요. 선등기, 안 미쳤어요. 선대장, 후등기. 그걸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럼 여기에다 이제 살을 좀 붙여볼까요? 어디가 바뀌어요? 표제부가 바뀌죠.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우리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한다? 1개월. 여기 이제 실타래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이? 29죠. 2호, 11호로 가까이. 11호. 11호로 가까한다고. 11호가 뭔데?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11호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실타래가.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몇 호로 가까한다? 11호로 가까게 돼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머릿속에 딱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적어놓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세 번의 기회는 줍니다. 세 번의 기회는. 자, 세 번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합병이에요.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한다. 합병의 개념을 잡아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시죠. 그럼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졌잖아. 지번도 달라졌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뭐예요? 합병.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신규 등록이죠. 새로운 신자죠.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에서마다 제외.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신규 등록은 무슨 신자인데? 새로운 신자. 자, 등록 전환은 어떨까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임야에서 도. 한번 봐봐요. 자, 산칠이에요. 산칠. 그러면 임야 대장이 등록된 토지죠. 그러면 임야에서 도로 가니까 뭐예요? 토지 대장으로 가니까 뭐예요? 자, 7번으로 갈 수도 있죠. 7번. 그러니까 지번이 변경을 가져가자. 근데 이것도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37이 임야에서 돌아가니까 꼭 7번으로만 바뀝니까? 여장수 마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가지고 또 뭐 학원에 가면 또 질문이에요. 임에서 돌아가는데 선생님 8번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맞아요. 9번으로 바뀔 수도 있죠. 저는 몰라요. 그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으니까 등록전화는 무슨 촉탁이 발생한다? 등기 촉탁.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걸 완전 구체화돼 이게 이제 실타래를 넣어서 윤곽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자 29.m 11호. 불일치하면 메터로 각한다. 11호.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봐봐요. 벌써 자 등기부와 대장이 뭐 해야죠? 일치. 그러면 요렇게 돌려봐요. 요렇게 하니까 불일치하니까. 불일치하면 요거 메터로 봐요. 11.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어떤 사람은.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진짜 뭐예요? 진짜 공부 요령 있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 이유가. 자기만의 독특한 뭐의 공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 방법이 있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요거 이제 집에 가서 외우라고 그러면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대장과 등기부를 자면 11호. 등기가 11호. 11호로 가. 11호. 11호. 며칠 지나 눈 떠서 1호.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러 바뀐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를 우리가 잡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토지 등기부도 A고, 토지 등기부도 A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토지 대장도, 토지 등기부도 A. 그 토지 대장도 A야.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어디,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대장이 뒤에 바뀌어.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써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통지제다. 자, 우리가 저번에도, 그러니까 등기필 통지 이렇게 자꾸 하니까 문제가 못 푸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난 작년부터는 이제 뭐예요?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그러면 등기필 통지 대상은 읽어봐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적공무원한테 알려주면 B하고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해. 그게 바로 무슨 필통지? 등기필 통지제도라. 근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제 등기필 통지 대상을 애워요. 애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애우지 않으려면 봐봐요. 이걸 읽어봐요. 무슨 변동이 있어야 돼? 소유권의 변동이죠. 소유권의 변동.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가시지반은 어때요? 가시지반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보면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걸 찾아라. 이 말하고 같잖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아닌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A가 A 토지에다 B가 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오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하니까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못 해먹고 있더라 이게. 그래서 올해는 작년부터 등기필 통지의 대상은 뭐라고 읽어봐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간단하게 건져서 읽어봐요. 등기필 통지 제도다.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따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에서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자기가 계속 잡아요. 그러면 대장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등기부는 권리. 그러면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어때? X.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공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는 무슨 관계가 주야? 권리관계. 그럼 권리관계니까 등기부의 양식을 보니까 어디가 준지 봅시다. 자, 이거는 표제부죠. 이거는 갖고는 무슨 권?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러면 사실이 많아요? 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부주석으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공시법령을 풀 때는 항상 대장과 등기부를 머릿속에 싹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머릿속에는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 하나. 그러면 이제 다시 박스로 올라가서 지적제도, 등기제도. 그러면 거기에 객체 토지 줄 서나봐요. 토지. 자,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자, 그러면 기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식. 이 정도는 의미를 잡고 마지막 칸에 심사 방법에서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딱 마무리를 줘둬야 됩니다.
그러면 핵심 정리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정리 지적 제도는 읽어봐요. 일반의 무슨 지적? 법 지적, 도의 지적, 수치 지적. 수치 지적을 가로 열고 써요. 같은 말입니다. 무슨 지적? 좌표 지적. 같은 말이에요. 자, 3번은 2차원 지적, 평면 지적이 되죠. 4번은 소극적 지적이 아니라 무슨 지적? 적극적 지적. 거진 시험에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기초가 돼야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뭘 배웠어요? 지목부터 배웠잖아, 지목. 그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영도, 그렇죠. 영도 지목이죠. 우리 지목은 몇 개예요? 28개야.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대장과 등기부. 여기에서 생각해. 항상 문제를 풀 때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그럼 오늘부터 이제 몸에 체화를 시켜야 돼. 읽어봐요. 대장, 사실관계. 등기부는 권리관계. 이 관계를 머릿속에 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실이 바뀌었다. 선대장, 후등기. 내자로 건지만. 등기, 적탁. 등기, 적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자, 이번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선등기 후대장. 그걸 뭐라 그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뭐예요? 등기 필통지 제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바탕에 이제 모든 공시법령 24문제를 풀 때 24문제 밑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야 된다.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러면 법을 배울 때 또 깔려들 게 있어서 전체적인 법에서 뭐가 깔려 있어야 돼? 권리라는 개념, 권리, 권능, 권한, 근언. 이거 개념은 4개는 그냥 법 배우면 그냥 밑바닥에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그렇죠.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 정도 의미는 잡아두셔야 된다는 거.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